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0분 지금 막 지났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 5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하단에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상세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455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의 고점 부근일 겁니다. 일중으로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440포인트대부터 2457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장 지금 고가 부근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강세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전기전자업 중에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추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매수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2,551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기관은 3,733억 원 팝니다. 연기금만이 소폭 매수하고 개인은 834억 원,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1포인트대까지 이제 터치를 합니다. 1% 넘는 상승이고요. 전일 좀 미미했던 상승과는 대비되는 오늘장입니다.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우상향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포인트 661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전 시간 때보다 더 늘렸습니다. 742억 원까지 늘렸고 개인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데 개인은 488억 원, 기관은 168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1135원 50전, 40전 정도만이 상승하면서 원화는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 LG전자, 삼성전자, 정유주, 삼부토건, 벳셀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약세를 보였던 LG전자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세탁기 부분에서 강자인 LG전자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다 보니 오늘장에서 8%가 넘는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최고 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0만 원 돌파했고요. 37,000원대까지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75%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역시 호실적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환 정제 마진 추이 등에 비춰서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지금 모두 다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부토건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은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도 깜짝 등장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회생 절차가 조기 종결됐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1,10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만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벳셀입니다. 중국 기업과 연이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볼 텐데 자, 6위부터 10위는 현재 보령제약, 하이트진로, 대웅제약, 시트리, 크루셜텍 올라와 있습니다. 보령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은 자노백스, 듀카브, 듀베로에 대한 동남아 13개 나라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강세인데 오늘 주가 추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장중에 지금 41,450원대까지 올라왔었고요. 46,6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이트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지금 그리고 마트에서 필라이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이트가 저가 대비 맥주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인식으로,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인식으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제약입니다. 현재 11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톡신 생산 2공장 설립의 강세입니다. 톡신 제재 나부타를 생산할 수 있는 2공장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7%가 넘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리 종목인데요. 치매치료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15% 상승인데 장중에는 6,56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엑셋이 처방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크루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전략 스마트폰 픽셀2의 지문인식 모듈 공급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현재 6%가 넘는 상승을 보입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자, 오늘 저희 내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지금 받고 있거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산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폰 X가 출시가 일부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간 하락을 했었던 요인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그 61선 지지하는 구간들이 다시 한번 되돌림 구간으로 좀 놓여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LG이노텍이 준비를 하고 있는 듀얼 카메라 쪽이라던가 3D 센싱 기술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동사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아이폰 X 같은 경우가 판매량 부진보다는 중국 로컬 쪽에서 일정 부분 그 자국 내 산업을 좀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화웨이라든가 GTE 같은 그런 로컬 브랜드 쪽의 어떤 수요가 좀 증대됨에 따라서 아이폰 효과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이폰 X는 사실상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61선 밑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의 현재 구간 역시도 사실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특히 이제 어제 영업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시장 자체가 초대형주 장세로 좀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IT 테크업 정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나 중형주 단 말고 이제 초대형주들 위주로 좀 시가총액을
급격하게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LG이노텍 역시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 61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61선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수급 역시도 좀 동사에서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돼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슈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사실 61선 아랫단에서는 무조건 좀 강력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소외가 되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도 오늘 한 1.3% 정도 좀 상승 국면에 놓여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공간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페이코를 통한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뜯어봐야 알겠지만 전분기 대비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로는 지금 NHN 엔터 모회사가 페이코 지분을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에 지분을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당분간 이제 NHN 엔터를 통한 어떤 자금 수혈이라든가 마케팅 측면에서도 좀 부담을 좀 덜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인 NHN 엔터도 그렇지만 자회사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역시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에서 62선이 언제 터치를 되느냐에 따라서 전고점까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에서 좀 본다 하더라도 61선이 만약에 터치가 돼서 상승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고점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부터가 사실 3분기 실적 프리뷰가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 실적은 연결로 300개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일부 좀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하락했었던 부분들은 W게임즈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어제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들이 거의 3% 내지 5%까지 하락하는 요인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W게임즈가 하락을 하는 요인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sek터의 어떤 수급상의 요인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실적부터가 더블다운 카지노 인수효과를 좀 바라볼 수가 있고, 이제 추석 연휴쯤에 제가 트래픽을 한번 봤을 때 확인을 해보니 iOS 기준으로 미국 카지노 랭킹 DDI가 1위, 그리고 이제 W 카지노가 한 8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사실은 좀 고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연결 지어서 4분기까지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래서 여전히 펀더멘털 훼손 없고 중기적인 목표 주가는 한 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내년도 장기 주가는 한 11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중소형주들이 9월 중순쯤에 강력하게 좀 시장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좀 단기적인 기간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한 8% 정도가 좀 상승이 되고 있고, 오늘도 1%대로 좀 상승이 되면서 한 3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의 단기적인 수급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이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본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해 드리는 일본 콘서트 매치를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어제 악재로 나왔었던 소녀시대 해체 요인은 사실 동사의 실적이랑은 굉장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 한 마이너스 3% 시작해서 마무리는 뭐 3%대에서 좀 마감, 플러스 3%대에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좀 강력하게 엔터주에서는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셔도 부담 없는 수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35,00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웅진에너지 역시 이제 세이프카드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태양광 업종들이 어찌됐던 간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많은 이제 하락을 거쳤었는데요. 웅진에너지 역시 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오늘 드디어 한 122선 부근에서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웅진에너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웨이퍼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과 OCI와 같은 셀 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제재를 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랑 실적은 크게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따라서 전체적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강력한 턴어라운드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하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갑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차량 부분 사업부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좀 주가 상승률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우선 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많습니다. LG전자는 우선 미국에서의 셀프가드,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보시겠지만은 8%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차량 부품 사업 부분 쪽에서는 우선 LG전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최근 LG전자가 전장 부품, 차량 부품 쪽에서의 자동차 조명이나, 그리고 이 전자폰 생산 업체인 해외 기업을 좀 인수를 계속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차량 부품 쪽에서의 LG전자의 투자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에 대한 이런 신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 기대감은 오랜만에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주가에 최근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 실적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는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LG전자의 상승률은 충분히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가드 쪽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약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셀프가드를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좋게 방향을 이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의 주가 낙폭은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만큼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이상의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지게 하는 상황으로서 봤을 때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가벼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5,500원, 목표가는 94,000원, 순저가는 8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송동현 팀장의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저도 일단 LG전자 우연히 겹치게 됐는데요. 예.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대형 IT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 연휴 이후에
부킹 리스크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노동 창건이라도 별일이 없으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형 IT주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LG전자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저도 보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LG전자라고 보여지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세이프가드에 대한 문제로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8%대나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제시를 해온 가격대는 이제 85,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8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비중적인 부분만 좀 조절하시면 우선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전자도 IT 장세인 만큼 충분히 영향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LG전자도 충분히 매력적인 현재 매수 위치이기 때문에 LG전자를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95,000원 수준으로 잡고 손절가를 77,500원 수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일단 3분기에 어떤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됐습니다만 이틀 전에 이제 세이프가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좀 단기적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빠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매출 부분은 계속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제 북미의 가전제품 위주의 프리미엄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휴대폰 부분도 적자 부분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 보여지고 앞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LG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기차 부분이 계속적으로 LG가 신사업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전자가 계열사와 계열사에 대한 어떤 합작 부분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하시기에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이 최근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만큼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기술적 분석을 좀 활용하는 편인데요. 우선 일봉상으로 좀 이제 장기 이평선이 481선과 241선을 주로 지지점으로 보는 편인데 지금 거의 481선 가까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뭐 차트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제 차트를 보시면 481선 부근에서 좀 강한 지지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이라든지 주봉을 보더라도 어떤 저점의 추세를 한번 이어보면 거의 바닥구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 위치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냐가 핵심인데 지금 보면 미국 10월 1일인가요? 그때 미국 지금 10월 4일이네요. 10월 4일 날 미국의 이제 항공 운송에 대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델타 항공이 9월 화물 운송 부분에서 무려 전년 대비 9.4% 증가하면서 항공 운송물에 대한 어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물의 어떤 수화물이 증가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운송을 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공을 이용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항공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약간 환율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이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붙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유가도 지금 뭐 $50 부분이 높긴 하지만 한 $40 후반에서 $50 초반으로 좀 안정화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부분에서도 대한항공이 접근하기에는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은 30,050원이라고 제가 잡아왔는데 오늘 1.6% 가라앉으면서 일단 비중적인 부분을 100% 다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초반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80일선 부근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좀 더 실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가는 일단 1차 목표인 4만원 부근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1선이 깨지는 구간인데요. 29,500원 정도로 우선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호 DSP 한번 볼게요. 영호 DSP 같은 경우도 오늘은 지금 2.92%로 이제 상승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주 장세지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도 초반이 되면 중소형주에게도 이제 기회가 좀 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에도 떴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대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이제 CIO가 이제 교체된다는 그런 말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너무 커요. 대형 IT주도 너무 쏠리고 있고 일단 간극이 너무 큰 상황에서 국민연금에서 좀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발굴해 줄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중소형주의 전반적인 좋은 중소형주에 대한 그 수급적인 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영호 DSP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서 2분기 좀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그 회사에서 그 측면이 수익성 측면을 대단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영 방침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가 약 8배 수준, 7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총 1년 정도 매출 가이던스가 2,000억에서 2,500억이라 봤을 때 현재 한 시총이 85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일단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경유화 한번 볼게요. 지금 대형 IT주 말고도 이익 모멘텀이 이제 증가하는 산업 섹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경유화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그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그리고 GS의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폭이 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방향이고, 그 중에서도 좀 이게 매수하기 괜찮은 화학주 중에서는 이제 애경유화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 상승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시가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5.61%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8,000원 수준으로 우선 잡아보도록 하고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포인트는 역시 업황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스프트랄산 및 가소재료 PA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PVC 부분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이제 3분기 어떤 실적 개선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42%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 섹터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상 이제 애경유화가 좋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는 방향이지, 일단은 탑픽 종목인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좋은 가격대가 오면 다시 접근해볼 계획이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SK머터리얼즈 한번 볼게요. SK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도 SK 기업들이 참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SK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SK머터리얼도 지금 가지고 온 이유는 충분히 조정을 딛고 좋은 흐름으로 다시 한번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가격대가 18만 원대였는데 조정을 좀 받아서 17만 7,400원입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를 좀 21만 원으로 정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을 1차 매도가를 잡았는데, 물론 그 이상 갈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매도가를 뛰어넘으면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기로 하고요. 손절가를
지금 301선을 좀 지지를 받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이탈이 예상되는 166,500원으로 손절가를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반도체, 태양전지 제조 등에 사용한 특수가스가 반도체가 화랑이 되면서 역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꼽히는 점도 SK머티리얼즈가 지금 주가에 어떤 반전을 딛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은 내년도 19년도까지도 어쩌면 계속적인 화랑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부분이라 볼 수 있는 특수가스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좋게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 매수가가 18만 원 초반대로 지금 잡아주셨는데 현재 가격은 17만 7천 원대거든요. 그때가 오면 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가격 괜찮다는? 예, 일단 비중이 문제지 뭐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한 비중보다 좀 더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문상 대리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뭐 추석 전주에 결국은 이제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이전 상장이 확정이 났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다운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MSCI 편입 이슈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코스피 200 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기자회견이 나왔었을 때도 이제 상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던가 뭐 제3국에도 좀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내기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이제 회사의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램시마도 램시마지만 트룩시마의 성공 가능성이 현재적으로 굉장히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도 고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같은 경우는 일단 주총 끝나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MSCI 편입이 됐다라는 부분이라 셀트리온은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가고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국내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황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현재로서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어떤 그 이제 시황 섹터 자체가 너무나도 좀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임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쪽보다는 조금 더 값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의 어떤 투자 포인트, 램시마라던가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변함없고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역시도 오늘 한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NC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한 뭐 마이너스 종가 기준으로 한 5.8%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 크게는 좀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뭐 리니지 M,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파노 이슈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파노 이슈보다는 본업 리니지 M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신고가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좀 빠르면 뭐 올해 3분기가 조금 지나서 아니면 올해 4분기 안에 리니지 이터널 CBT 얘기가 좀 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소재 업종 중 하나인데 변동성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거의 뭐 박스로 보면은 박스 하단이 한 65,000원 정도 내지 67,000원 정도, 그리고 박스 상단이 82,0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도 좀 가능한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단점으로 치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조금은 무거운 종목군 중 하나입니다. 근데 다만 변동성이 없다라는 점은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IT 섹터가 올해 탑픽임은 그 누구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그러니까 초대형주에서 중소형 장비 그리고 중소형 소재단 업체들까지 이렇게 밸류체인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 업종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은 지금 현재 74,7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구간은 사실 박스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결국은 지금 바닥 구간이 한 71,000원대 내지는 6만원 후반대 가격에서 박스 상단이 8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업 역시도 과산화수소 가격 단가가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주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역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한 82,000원, 손절가는 6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롯데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큰 하락 요인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NCC 계열 쪽에서 워낙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수소 화학 케미칼 쪽 어떤 담합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케미칼 업종들 주가가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결국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컨센으로도 올해 3분기 사상 최고치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유가가 현재 48 내지 50달러까지 바운더리 안에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NCC 계열에서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역시도 목표 주가는 42,000원 정고점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머티리얼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한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SK머티리얼스 역시도 한솔케미칼이랑 동등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도시바가 인수가 확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호황 사이클과 더불어서 WF3 그리고 NF3 계열의 이제 소재단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목표 주가는 20만원, 손절가는 15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까지 들어봤습니다. 송동현 팀장도 SK머티리얼즈를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또 같이 겹치는 종목으로 들어봤죠. 자, 이제 송 팀장의 다음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음은 네오팜 한번 볼게요. 네오팜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막 좀 어지럽습니다. 이평선이 막 뒤엉켜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한때 마이너스 5.82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현재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이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이 보행 흐름을 보면서 저는 좀 이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밑으로 확 뺐다가 다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개인들의 어떤 물량을 좀 정리를 하게 하는, 손절 물량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투자 포인트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지금 가격대 일단 접근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화장품, 의약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아토피 보습제 관련 기업입니다. 2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60% 성장했고요. 3분기가 제일 비수기인데 이때도 조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4분기에는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 지금 국내 성장만으로도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포인트는 이제는 중국입니다. 지금 시진핑 2기가 이제 집권을 이제 거의 할 건데, 그때 좀 사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오팜이 중국의 킹킹그룹과 리얼베리와 관련해서 유통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본격화가 된다면 충분히 매출이 확대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이미 아토팜은 좀 유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만 제대로 갖춰주면 매출의 어떤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섹터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접근하시고, 1차 매도가를 33,000원으로 잡되 정고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돌파한다면 중국 매출과 본격 실적과 같이 분석을 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5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화장품 종목들은 중국의 어떤 매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오팜이 그런 역사를 좀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 보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역시 저도 태양광 업종을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일단 한화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11월부터 국회에서 지주회사 개편법이 있습니다. 지주회사 쪽으로 배당을 돌리고 관련된 이익을 조금 몰아주게 하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법안이 추진이 될 건데, 그에 따라서 지주회사 관련된 회사들이 한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지주회사가 좋은 이유가 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지지 부분을 받고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은 타점인 것 같고요. 사실 SK가 저는 토픽으로 갖고 왔지만 지금 신고가를 뚫으면서 다소 조금 투자 매력을 좀 잃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한번 재편을 해왔습니다. 일단 태양광이 세이프가드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태양광 산업은 사실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의 어떤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선 세이프가드가 되든 안 되든 우선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큐셀이 셀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탑이기 때문에 하나 큐셀에 대한 이익치의 어떤 증가는 거의 당연한 것으로 일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지금 46,000원 부분을 잡고요. 목표가를 전고점 위를 보고 일단 53,000원 부분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이 121선에서 제 18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깨지는 42,400원으로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다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가고 있지만 중소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업체 대장이라 보일 수 있는 테스도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점이라 볼 수 있는 34,200원인데 이 부분을 아직 돌파는 못했네요. 근데 곧 조만간 돌파를 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좋은 것 같고요. 4분기에 좀 대규모 장비 수주 모멘텀이 좀 몰려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4분기부터 뜰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규모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테스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32,700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좀 더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를 4만원으로 잡겠습니다. 그 손절가를 매물대가 몰려있는 3만원이 깨지는 그 순간으로 잡도록 해서 일단 손절가를
3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 한번 볼게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 산업 섹터가 또 대표적으로 금융주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 장기금리 상승에 따라서 예대 마진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이 가장 안정적으로 좀 실적 개선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KB금융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로 양적 축소라든지 그리고 그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 그런 것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장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양적 축소를 하게 되면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장기 금리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2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이후년도까지 어떤 페드의 어떤 점도표를 보면 2.25%까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어떤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뿐만 아니고 금융뿐만이 아니고 증권주도 같이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같이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일단 금융주를 포트에 하나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KB금융은 일단 금융주, 은행주 중에서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45.3% 이상 전망되기 때문에 탑픽으로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지금도 신고점을 넘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부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오롱생명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좋죠. 장이 좋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는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이 IT와 바이오주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주는 셀트리온이 탑픽이지만 셀트리온은 계속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신규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한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위치의 종목을 찾아본다면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을 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리적인 차트를 보시면 심리적인 단기 저점 구간에 모여 있고 최근에 9월 18일인가요? 이때가 거래량이 터진 날 9월 21일입니다. 거래량이 나온 날짜가 9월 20일인데 이때 단기적인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부킹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다행히 그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계속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14만원까지는 아니지만 13만 7,6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14만 부분을 넘으려고 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티슈진이 11월에 상장을 하죠. 퇴행성 관절 치료제로 아주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인데 이 부분이 상장되면 좀 더 주가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이오 섹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도 지금 바이오 대표주라 볼 수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우선은 접근 가격을 12만 9천 원 돼 있는데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13만 7천 원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12만 9천 원 추천을 했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18만 원 부근인 전고점 부분 근처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이 무너지는 11만 4천 원 부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짧게 한 종목만 그 가타부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83번님께서 현대미포조선 97,000원에 비중 10%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는 탱커 쪽 하고 있는데 요즘 벌크라는 탱커 쪽 시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좋고요. 오늘 뉴스 하나 나왔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주식 처분해서
일부 뭐 현금으로 한 2,600억 정도 현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순익단으로도 올해는 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고 정고점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54.48포인트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일단 0.8% 이상 상승이고요. 2,450선에는 안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2,440포인트부터 2,457포인트대까지 쭉 올라갔고요. 현재도 뒷심 발휘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삽니다. 3,408억 원, 개인은 800억 원 정도 사고요. 기관이 4,500억 원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중에 포스코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고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특히나 큽니다. 이제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66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 예상이 되고요. 1%가 넘는 상승입니다. 일중흐름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역시나 두 지수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닥도 뒷심이 좋습니다. 661포인트대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의 힘입니다. 820억 원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가 나오고요. 기관이 183억 원 팝니다. 개인도 54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0.36%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6만 원 부근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신라젠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CJENM도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메디톡스 0.02% 하락, 약부합권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시황 체크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초대형장,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중형주는 좀 굉장히 소외를 봤었던 좀 장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 매수 그리고 코스닥까지 전부 다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현재는 좀 글로벌 증시가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 이렇게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과 함께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3분기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대형 IT주 위주의 어떤 상승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화학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 그리고 지주회사, 나머지 소외된 업종까지 요즘은 같이 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가 조금씩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이제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격차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월이 좀 고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코스닥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넘어선다면 조금씩 이 17년 1년 동안은 코스피의 어떤 큰 장세였다면 이제 18년도부터는 좀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코스닥도 좀 더 굉장히 좀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금 조금씩 연출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5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58.16포인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마감이 오늘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피는 코스피 지금 상황 봤고요. 코스닥은 어떨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662포인트, 역시나 오늘 장 중에 최고점으로 1.1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10전 정도 오른 1130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54.1%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높은 흐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주성엔지니어링 42.5%의 상승이고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휴원수 종목 7월 17일에 매수했는데 현재 29.2%의 상승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뱃셀 종목이고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입니다. 15.8%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문상대리 오늘 나와 계십니다. 여쭤보도록 하죠. 주성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어떻게 운용할까요? 사실 이제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 매출을 주로 하고 있는 일단 증착 장비라던가 식각 업체들과는 좀 달리 이 회사는 이제 중국 로컬 업종, 그러니까 차이나스타라던가 BOE 이런 업종에 거의 벤더로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DMS라던가 주성엔지니어링, 비아트론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받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LG 디스플레이 파주의 이제 P10 라인 일부가 OLED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 투자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최근에 좀 종목들 장비주들 보면은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향보다는 LG 디스플레이 향과 이제 중국 로컬 쪽 물량을 갖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비아트론, DMS 이런 업종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역시도 LG 디스플레이 향 물량 중에서 아무래도 좀 탑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홀드하는 입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 조금 물리셨던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해보시면은 현재 주가도 사실은 그렇게 부담이 있는 주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평균 단가 좀 낮춰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물량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 3시 40분 지났고요. 근데 이제 내일의 전략을 한번 세워볼 시간입니다. 내일장도 상승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문상 대리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초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짜증날 정도로 거의 초대형주 종목으로만 자금이 완전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 그렇게 거의 주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제 초대형주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이동을 해 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이 좀 계속 좀 들고 있고요. 오늘만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이제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던 간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사실은 단기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화학 케미칼 업종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유 쪽도 그렇지만 업종별로 따지면 이제 화학 케미칼 업종 중에서 이제 롯데케미칼, 그 대한유화, 애경유화, 그리고 정유 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까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률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님은 내일장을 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이제 하는데요. 역시 실적 모멘텀 있는 위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대형 IT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관련된 뭐 삼성그룹사 관련된 쪽 그리고 수급이 올리고 있고. 또 이제 정유 화학주죠. 또 대리님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주 그리고 화학주들의 또 좋은 기업들 위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 이제 금융주 위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종목 위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수급이 그리고 모멘텀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내일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리님부터 가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 머티리얼스 좀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장비주들에 대한 다들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저평가된 요인들이 시장에서는 다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고 있는 SK 머티리얼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식은 사실은 싼 주식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무래도 SK 그룹 내에서 IT 소재단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고 그러다 보니 가격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도시반 인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어떤 성장 그림이 한번 좀 큰 그림으로 좀 그려지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부담 없게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송동현 팀장은 내일 어떤 종목을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제 포트 중에서 이제 애경유화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퍼가 뭐 그렇게 높은 화학주도 아니고요, 현재. 그리고 지금 또 신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더 단기적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또 수급이 쏠리는 면도 또 하나의 또 계속적인 모멘텀이 이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애경유화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가격 정도의 그런 매수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내일도 이게 뭐 20% 30%씩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내일이나 오늘 중에도 매수를 하셔도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경유화 들어봤고요. 지문상 대리의 종목 한 종목 정도 지금 더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SM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이요. 거의 이제 시장 분위기는 대형주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별 종목군들도 좀 좋은 종목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가 뭐 계속 방송할 때마다 최근에 좀 강조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중소형주 특히 이제 엔터 쪽이라던가 뭐 엔터 쪽이나 화장품 이런 업종들은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중국 쪽 특히나 이제 사드 이런 내용으로 실적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락을 했었던 회사가 이제 엔터 업종 중에서 SM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 매니지먼트사인 에이벡스사가 올해 아마 3분기까지는 YG 쪽으로 좀 밀어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SK랑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SM CNC를 통해서 SK 플래닛 부분을 인수를 함에 따라서 플랫폼 사업과 더불어서 일본 콘서트 매출이 올해 사실은 이제 3, 4분기 좀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하게 좀 높은 실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좀 주가 상태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